자, 그러면 저희가 스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자, 이제 그 스타일을 각각 하나하나의 옵션들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그림자 효과부터 다시 봅니다. 자, 밑에 있는 FX 단추 누르시고 그림자. 자, 여기서 불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진하거나 연한 정도예요. 불투명도 값을 낮추면 그림자가 연해지고, 불투명도 값을 높여주시면 그림자가 진해집니다. 그림자의 색을 바꾸고자 하실 때에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컬러 피커 있죠? 컬러 피커 클릭하셔서 색상을 골라주시게 되면 그림자의 색이 바뀌죠. 자, 웬만해서는 그림자 색상 바꿀 일이 없지만 혹시 네온 사인 같은 거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불빛을 그림자 색으로 대체해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기본 값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 확인 단추 잘 보시면 밑에 취소라고 하는 버튼 보세요. 제가 Alt 키를 누르면 취소가 재설정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요. 확인 단추 밑에 취소가 있는데 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Alt 키를 누르면 재설정으로 바뀌어요. 자, Alt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기본 값으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옵션을 기본 값으로 돌리시려고 하면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림자 색깔 바꾸고 불투명도 조절해 봤는데, 자, 그림자가 지금 각도를 잘 보시면 오른쪽 아래로 졌어요. 근데 항상 그림자는 조명의 반대편으로 지죠. 자, 그래서 조명의 각도를 제가 어느 각도로 조명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 조명의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조명을 아래쪽에다 주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죠. 조명을 위쪽에 두면 그림자는 아래쪽에 내려오는 겁니다. 조명의 각도. 자, 그 다음에 전체 조명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리, 스프레드, 크기라고 하는 값들이 있는데, 자,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로부터 그림자가 얼마나 멀리 떨어질 거냐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의 테두리 부분을 얼마나 딱딱하냐, 부드럽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말 그대로 그림자의 크기예요. 자,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림자 값을 제가 많이 주면 이미지로부터 그림자가 멀리 떨어지고, 거리 값을 조금 주면 이미지로부터 가깝게 그림자가 생기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퍼짐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레드 값을 올리면 그림자의 테두리 부분이 선명해지고, 낮추면 그림자가 뿌연해지죠. 크기는 값을 올리면 그림자가 커져요. 자, 근데 그림자가 커지면서 퍼지는 것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스프레드 값 올려주시면 선명하게 보이죠. 크기 값 조절해 보시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스프레드와 크기는 값을 비슷하게 주셔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스프레드 값과 크기 값은 서로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주시고 거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드롭 섀도우에 대한 설정 값들 살펴봤는데, 내부 그림자의 옵션은 드롭 섀도우하고 똑같아요.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효과가 그림자가 바깥쪽으로 지느냐 안쪽으로 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옵션 사용하시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림자 효과하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외부 광선과 내부 광선 효과가 있는데, 자, 광선 효과 한번 볼게요. 자, 내부 광선, 외부 광선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옵션도. 자,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죠. 자, 먼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 나오죠. 자, 여기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빛의 진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투명도를 올리면 빛이 좀 진하게 나오고, 불투명도를 낮추면 빛이 연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빛의 색상. 자, 흰색이 아닌 빨강색을 주게 되면 빛의 색이 붉게 나오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올려보시면 빛이 많이 나오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계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퍼지는 테두리 부분의 선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노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노이즈는 빛이 나오는 이 부분 여기에 노이즈를 줘서 거칠게 표현되죠. 노이즈 값을 낮춰주시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빛의 색상을 조절했는데 이번에는 빛의 색상이 단색이 아니고 그라디언트로 발생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라디언트 고르시고 그라디언트 막대바 눌러서 자, 원하시는 색상 계열 가셔가지고 색을 고르시게 되면 빛이 뿜어져 나올 때 한 가지 색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이 돼요. 자, 지금 그라디언트 색상이 합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색이 구분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이 혼합 모드를 잠깐 표준으로 바꿔보시면 자, 이렇게 색상이 그대로 덧입혀져 가지고 원래 색이 제대로 나오죠. 기본값은 원래 이미지 위에 빛이 덮어져 가지고 합성 처리되는 겁니다. 여기 표준으로 바꾸는 것은 색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바꾼 거예요. 자, 여기 취소 단추를 재설정으로 바꿔서 기본값으로 바꾸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광선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와 엠보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경사와 엠보스 눌러보시면 아까 돌출 효과라고 그랬는데 그 돌출 효과의 스타일을 보시면 내부 경사 말고 외부 경사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여기 미리 보기 보세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깎아 올라오는 게 있죠. 내부 경사는 안쪽에서 깎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엠보스 하게 되면 반반씩 깎아 올리죠. 자, 다시 스타일을 내부 경사로 바꿔 놓으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돌출시키는 이 경사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거칠게 깎기 누르면 경사 부분이 이렇게 거칠게 표현이 되죠. 딱딱한 느낌 나게. 자, 그리고 부드럽게 깎기 하시면 이 깎았을 때 깎인 질감들이 더 자세히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깊이라고 하는 값을 올려주면 밝고 어두운 부분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깊이가 좀 더 깊어 보이는 거죠. 명암이 진해져서 낮추시면 명암이 연해져서 얕아 보이는 겁니다. 이 돌출 경사면의 크기는 이 크기 값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값을 올리면 돌출 경사면이 큰 거고 낮추면 돌출 경사면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돌출 경사면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 선명하게 깎여 있는 부분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 부드럽게 값을 올려주시게 되면 여기 깎인 부분 경사면이 부드럽게 처리되죠.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경사와 엠보스 쓰실 때 중요한 옵션 살펴봤는데 경사와 엠보스는 다른 스타일과는 다르게 옵션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윤곽선과 텍스처가 두 개가 더 있죠. 자, 윤곽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면의 단면을 자, 제가 여기 봉오리 두 개짜리 주면 경사면을 이중 단면으로 만들어 주죠. 좀 선명하게 볼게요. 자, 부드럽게 값은 좀 낮춰서 자, 경사면의 단면 모양을 봉오리 두 개짜리로 했는데 자, 봉오리 하나짜리로 바꾸면 이렇게 경사면이 하나짜리로 돌출되어 보이죠. 자, 기본값은 사선입니다. 부드럽게 경사지게 보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경사와 엠보스에서 여기 경사 돌출 단면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 하는 거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텍스처, 질감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텍스처는 이 돌출면에 질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감이 바로 패턴의 모양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나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형태 하나 고르시면 자, 이렇게 패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들어가진 이 질감의 입자가 너무 크다 그러면 비율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패턴이 작게 들어가서 조밀하게 반응이 되는 거고
비율을 크게 주시게 되면 듬성듬성 들어가서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패턴에 깊이 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깊이는 이 진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 값을 낮추면 값이 연해져서 텍스처 질감이 약하게 들어가는 거고, 깊이 값을 많이 주시게 되면 진하게 들어가서 질감이 표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느냐 부드럽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사와 엠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돌릴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취소 단추 Alt키 누르면 재설정 된다 그랬죠? 자, 재설정 하시고, 자, 이제 저희 여기 덧칠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팅, 색상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 다 덧칠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색상 오버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색상 오버레이 선택하시면 자, 제가 골라놓은 단색을 이미지 위에 덮어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불투명도라고 하는 값을 낮추면 원래 이미지와 덧칠하는 색상을 섞어줘요. 자, 값을 내려볼게요. 값을 조금씩 내려보면 기존에 파란색이었는데 빨강색이 연해지면서 섞여가지고 보라색으로 바뀌죠. 자, 불투명도를 더 낮춰보면 자, 이번에는 파란색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덧칠하는 거다 오버레이. 그런데 그 덧칠해주는 거와 섞어지는 비율은 불투명도로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색상 오버레이 끄시고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한번 볼게요.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보시면 그라디언트는 저희가 원하시는 그라디언트 고를 수 있어요. 자, 그라디언트 고르시고 자, 기본 색상에 가셔서 앞색에서 뒷색으로, 그러지 않으면 막대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색상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자, 확인하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그라디언트가 덮어지죠. 자,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라디언트 도구 살펴봤죠. 그 사용법을 그대로 덧칠로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일 보시게 되면 방사형 그러면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퍼지는 거죠. 각도 주면 원뿔 형태, 반사 주면 기둥 모양, 다이아몬드 그러면 마름모꼴 모양으로 그라디언트 형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선형으로 바꾸시고 각도 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비율을 주시면 이 그라디언트의 크기가 바뀌어요. 낮추시게 되면 그라디언트의 영역이 좁아져서 딱딱한 느낌이 나고, 비율을 크게 주시면 그라디언트의 영역이 커져서 부드러운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패턴 오버레이 살펴볼게요. 자, 패턴 오버레이는 패턴을 덧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패턴을 덧칠할 거냐 하고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골라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아까 저희가 경사와 엠보스에서 사용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율값 조절하시면 패턴을 작게도 넣을 수 있고 크게도 넣을 수 있어요. 패턴의 각도도 틀을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하시면 패턴이 연하게 들어가고, 불투명도를 높이시면 패턴이 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들어 등록하시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체크 표시 끄시고, 자, 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서 선을 그려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 선의 크기는 자, 크기 값을 올리면 선이 두꺼워지고 낮추면 선이 얇아지죠. 자, 이 지금 그려지는 선을 위치를 안쪽으로 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선이 이미지의 바깥쪽으로 그려져요. 자, 그래서 크기를 크게 주시면 바깥쪽으로 선이 두꺼워지고, 크기를 낮추시면 선의 두께가 얇아지죠. 자, 그리고 획은 여기 칠 유형이라고 해서 이 그려진 선의 단색,
그라디언트 패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7 유형 보시면 현재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그라디언트를 주시게 되면 테두리 선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죠. 막대바 클릭해서 색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테두리 선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자, 7 유형을 패턴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테두리 선 부분에 패턴이 들어가요. 자, 패턴 골라주시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연습되셨으면 다시 색상으로 바꾸시면 단색 나오고, 테두리 선 색깔은 색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에 들어있는 내용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효과를 주는 거다 하고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지금 스타일 목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더하기들이 붙어 있는 것들은 효과를 여러 개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 제가 녹색 두꺼운 선을 썼는데, 자, 여기 획을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더하기 단추를 누르면 획이 하나가 더 생기죠? 자, 이 생긴 획의 색상을 빨강으로 바꾸고 선 두께를 조금 얇게 주면 아까 처음에 썼던 거하고 금방 만든 거하고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표현이 되죠. 만약에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도 중앙에, 위에 있는 것도 중앙에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두 줄이 겹쳐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는 애들은 효과를 여러 개 추가해서 겹쳐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아래쪽에 이 화살표를 사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꺼운 게 밑에, 얇은 게 위에 있어야 두 개가 보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두꺼운 선을 위로 올려 볼게요. 화살표 눌러서 위로 올리면 두꺼운 거에 깔려서 얇은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순서를 아래로 내려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겹쳐서 보일 때 순서도 바꿀 수가 있다.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획 선택하시고요. 휴지통 누르시게 되면 지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타일들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예쁘게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조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기존의 효과는 지울게요. 자, 레이어 패널 FX를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레이어 스타일 지우기 하면 깨끗해지죠. 자, 제가 이거 컨트롤 T 자유 변형으로 크기 좀 줄여서, 자,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FX 누르시고 그림자 효과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하죠. 자,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 자, 지금 이 세 개의 원 중에서 제가 가운데 있는 애를 한번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자의 방향을 반대편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 패널 가셔가지고 그림자 효과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시면, 자, 이렇게 그림자 효과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데, 자, 제가 그림자의 각도를 바꾸게 되면, 저는 지금 가운데에 있는 원만 바꾸고 싶었는데 양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바뀌어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각도를 바꾸면 세 개가 같이 바뀝니다. 자, 이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얘네들 사용하는 효과들이 전체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체 조명을 사용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조명이 바뀌는 순간 여러 개가 같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나는 따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조명을 끄셔서 전체 조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역 조명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각도 바꿔보시면 혼자만 바뀌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조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옵션 알아두세요. 그림자의 방향을 다르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자, 복사해놨던 레이어들은 지울게요. 자, 제가 이 옆에다가 도형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 놓은 도형에 앞에서 사용한 효과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여기 FX라고 쓰여 있는 여기 단추가 있죠. 자, 이거를 오른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복사 실행하시고, 자, 붙여넣기 하고 싶은 레이어를 고르신 다음에 오른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하시면 효과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도형을 그리고 이 그려놓은 도형에다가 효과를 똑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FX 단추를 오른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복사, 그 다음에 전달하고 싶은 레이어 고르시고 오른 마우스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 하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이 똑같이 적용된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습하던 건 싹 지울게요. 자, 레이어에서 도형 그려놓은 것들 싹 선택하셔가지고 휴지통에다가 버리시고, 자, 저희가 문자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배경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라디언트, 저는 배경을 노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무야 단추 눌러가지고 적당히 원하시는 느낌의 배경을 찾으셨으면 확인하시고, 자, 클릭 드래그 하시면 배경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왼편에 문자 도구 T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자, 바탕을 클릭하시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자, 저는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볼게요. 디자인. 자, 그런데 서체를 좀 굵은 서체로 한번 써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서체는 영문 서체 중에서 기본 서체는 에어리얼, 그 다음에 제일 두꺼운 게 블랙이에요. 자,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유변형 컨트롤 T 하셔가지고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변형이 다 끝났으면 꼭 확인 눌러주라 그랬죠. 자, 문자의 색상도, 자, 여기 레이어 패널 보시면 글자를 쓰고 나면 문자 레이어가 생겨요. 앞에 있는 T자 모양의 썸네일 아이콘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전체가 블럭으로 잡히죠. 자, 여기서 컬러를 좀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확인. 자, 지금 배경에 글자를 파란색으로 썼는데 글자가 눈에 잘 안 띄죠. 자, 그래서 좀 글자를 강조하고 싶어서, 자, 저희가 공부한 내용 중에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자, 획을 사용해서 글자를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FX 누르시고 획. 자, 글자에 테두리 선을 넣을 건데 선 색상은 흰색이다. 흰색 골라주시고 선 두께는 한 5픽셀 정도로. 확인하면 글자가 이제 눈에 잘 띄게끔 강조가 됐죠. 그림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FX 가셔서 그림자 선택하시고 조명의 방향은 왼쪽 상단을 줘서 그림자는 오른쪽 하단으로 지게 했습니다. 자, 그림자도 스프레드 값, 스프레드와 크기는 비슷하게 가는 게 좋다 그랬죠. 자, 확인 누르고 나오시면, 자,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훨씬 더 앞으로 툭 튀어나온 느낌이 나서 강조가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셔도 예쁘게 잘 꾸며졌는데 조금 약간 광채를 넣고 싶다 그러시면, 자, FX 가셔가지고 외부 광선,
선택하시고 불투명도 값 조절하셔서 50으로 한번 줘볼게요.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쁘게 꾸며졌죠. 자, 이렇게 저희가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 스타일이 각각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옵션들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다뤄 보시는 게 실력이 느는 방법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잘 활용하셔서 예쁜 디자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